유치원이라고 불리우는 유아 영어 학원. 야, 여기에 들어가는 한 달 뭐라고 할까요? 이 등록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120만 원을 뛰어넘었다고요. 1년으로 다 합치면 거의 대학 등록금의 2배인 것 같은데. 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영어 유치원의 평균 원비가 한 달에 12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으로 치면 1,452만 원인데요. 지난해 기준 4년제 대학 등록금이 679만 원인데 네. 2배 넘게 비싼 거죠. 영어 유치원에 1년만 보내느냐, 5세부터 7세까지 3년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 네. 3년치 원비가 4,356만 원, 차 한 대 값이고 로스쿨 3년 학비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다 잘하겠는데 이러다가. 저 그런데 네이티브죠. 이것도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서울이 제일 비싸죠. 저도 당연히 서울이 가장 비쌀 것으로 예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세종시가 148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인천이 142만 원으로 2위, 서울이 141만 원으로 3위인데요.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교육열이 높다고는 들었는데 통계로도 나타난 모습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또 강남이랑 목동 등 학군지는 더 비싸거든요. 예. 목동의 한 유명 영어 유치원의 비용을 문의했는데요. 원비 외에도 영어 교재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고 분기마다 활동비 50만 원을 내야 해서 한 달 평균 원비가 170만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원비 내면 끝이 아니라 교재비 따로 내야 되고 활동비를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체육복도 있고요. 여러 부대 와. 비용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170만 원을 우습게 넘기는 현실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렇게 비싼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네, 비싼데도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줄을 섰습니다. 인기 영어 유치원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다녀야지만 접수할 때 우선권을 주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첫째이거나 외동아이의 경우에는 접수 기회조차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엄마의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며칠 몇 시에 원서 접수한다고 하면 선착순으로 1분 만에 마감이 되고요. 정원이 차면 예비 신청자 번호표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름이 잘 알려진 영어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를 봐서 합격자를 추리는데요. 전국의 영어 유치원 800여 곳 가운데 17%가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영어 읽기나 듣기와 같은 시험을 보는데 어린이들에게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서 영유고시,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레벨 테스트를 어떻게 보면 난이도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하려고 한 거다라고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입학 시험 같은 거니까 그렇죠. 이 유치원생부터 고시 아닌 고시에 내몰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씁쓸한데요. 제가 알기로도 이 레벨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가 하면 기출문제를 족보로 사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한국 나이로 5세부터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 3세에 레벨 테스트를 합격해야 하는 것인데 이 시기에는 사실 한국말도 서툴거든요. 그런데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개인 영어 과외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떨어지면 계속 도전하는 재수생, 삼수생이 속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벨 테스트 비용은 유료입니다. 3만 원이에요. 이야. 또 인터넷상에는 영유 기출문제 족보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어 유치원이 영어 배우기 위해 가는 곳인데 가기 전부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니 씁쓸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 영어 유치원이 사실 또 생각해보면 유치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어 학원인 거 맞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유아교육법이 적용되는 유치원과 달리 영어 유치원은 학원법을 적용받아요. 예. 사실상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인 거죠. 간판에 영어 유치원이라고 드러내놓고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학원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교육과정의 유아 발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의 교사는 유아 교육을 전공해야 하지만 학원의 강사는 그런 교육 관련 경험이 없어도 되거든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과거에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부 점검에서는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가 26건 적발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유치원이 어떻게 보면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품질을 뭐랄까요?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 보니까 왠지 부작용도 많을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는 국가가 만든 유아 교육 과정이 적용되다 보니 아이의 정서나 기본 생활을 나이에 맞게 잘 교육을 해주는 반면에 영어 유치원은 앞서 고시 보고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학습 위주예요. 5세부터 7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학습량이 엄청납니다. 하루에 5시간씩 앉아서 수업을 듣고 수시로 시험을 보는데요. 야. 읽기 수준을 평가하는 SR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어 유치원생과 부모 사이에서는 수능 등급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SR 3.0이라고 하면은 미국 초등학교 3학년만큼 영어를 읽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이 점수가 떨어지면 아랫반으로 반이 강등되기 때문에 영유에 다니면서 별도로 영어 도서관 학원을 따로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집에 와서도 2시간가량 해야 할 영어 숙제가 매일 있는데요. 이거 다 엄마 아빠랑 같이 해야 하는 숙제거든요. 네. 이렇게 과도한 학습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의 경험을 많이 받으면서 틱장애가 오거나 정서 불안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비싸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는데도 부조리한 여러 테스트를 받아야만 들어가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작용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계속 영어 유치원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일찍 시작하면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내뱉게 되겠지 이런 부모의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교육이 사실 부모의 불안을 먹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네. 뭐 앞집, 옆집, 주변에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입시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영어 유치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유치원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아이 성향에 맞춰서 보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고 실수를 해도 실패해도 자극을 덜 받는 아이의 경우에는 학습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저 친구는 축구를 잘하지만 나는 미술을 잘해. 미취학 시기에는 이런 자아상이 생기곤 하는데 학습 위주의 환경에서는 나는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면 여러 문제가 이미 확인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뭔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를 꺼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말 각 학원에 교습 과정을 재등록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교육청에 등록한 과목만 가르치라는 취지인데 영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입니다. 실용 외국어로 등록을 해놓고 중간에 미술이나 체육을 한 번씩 끼워서 유치원 행세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와 함께 영어 유치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일부 업장의 경우에 간판에는 영어 학원이라고 해놓고 이 네이버 포털 장소 소개 페이지에는 영어 유치원이라고 써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죠. 예. 정부는 단속을 강화해서 이 같은 꼼수 운영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 부모들에게 이곳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서 영유에 보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영어 유치원 시장을 축소하는 법도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정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겠다는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초중등,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인가를 받지 않는 학원이 마치 학교처럼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처벌을 받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을 하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군사 정권이 80년대에 과외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오히려 몰래 과외, 고액 과외가 더 성행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영어를 조기 교육하겠다는 부모들의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정부가 영어 유치원 규제한다고 해서 사교육의 의존도가 과연 줄어들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의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건설적인 교육열은 좋지만 야, 이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심화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야겠지만 한국어도 좀 빨리 가르쳐야 될 텐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